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따로 앞에 교수님과 다르게 컴플렉스하거나 임프레시브한 케이스는 아니고 올 한해 처음으로 이제 독립해서 MI 시술을 하면서 조금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 디프레션에 좀 빠질 뻔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교수님들께 또 조언도 듣고 하고자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MI 환자에서 리포트 노리플로우 있었던 두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64세 남자 환자고 1시간 반 전부터 있던 티피컬 체스트 페인으로 내려냈고 스모킹 외에 다른 리스크 팩터는 없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프리코델리티 쪽으로 ST 엘리베이션 톨티 소견이 있었고 원 AVL에도 ST 엘리베이션 소견이 있었습니다. 마이다하게 펄머너리 컨제스천 소견이 있었고 환자 이니셜 엔지오그램에서는 미드 LAD 쪽에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와이어링을 이제 하고 나서 티미3 플로가 바로 회복이 됐고 이제 필링 디펙트가 있어서 스럼버스가 좀 많이 있는 레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2.5mm, 15mm 프리벌루는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티미3 플로우에서 이제 스텐트를 어디까지 할 건지 좀 고민을 이제 했었고요. 제가 이 환자를 혼자서 MI 당시 시기상 한 달쯤 됐을 때 만났던 환자였는데 좀 짧게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짧게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뒤쪽이 좀 더 신경 쓰인다고 하면은 D2를 크로스오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노멀 투 노멀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3번까지 길게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리뷰하면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하면 2번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좀 긴 스텐트를 택했고요. 그리고 베슬은 사실 4.0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3.5mm 하이 프레셔로 제가 스텐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노리플로우가 이제 왔었고 사실 이전에 노리플로우를 한번 이제 이런 비슷한 걸 경험을 했었고 그때 이제 언더 익스펜션에 의한 어큐트 스텐스 트롬보시스였었는데요. 이 환자도 이제 체스트 페인도 호소하고 ST 엘리베이션이 올라서 일단 먼저는 대부분 이제 NCR 주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NCR도 주고 이제 FCMAP도 주고 했는데 이제 전혀 노리플로우에 호전이 없었고 환자가 중간에 보미팅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안티플래틀렛이 혹시 부족한 게 뱉은 환자가 이제 보미팅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한 티 더 어드해서 줬지만 이제 호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 익스펜션에 의한 게 아닐까 해서 일단 NC 벌룬을 시행을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플로우는 전혀 호전되지는 않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럼버스 어스피레이션을 좀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 약간의 화이트 스럼버스만 나오고 거의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플로우도 계속해서 이제 호전이 전혀 되지 않았었고요. 사실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조언 구하기도 좀 어려운 시간이어서 좀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PCI 때는 사실 이때만 해도 아이브스를 잘 안 꺼내고 빨리 하고 빨리 나오자라는 주의로 좀 했었는데 이게 트루루맨이 혹시 아닐지 몰라서 이제 아이브스를 꺼내서 봤고요. 다행히 트루루맨이 아닌 건 아니었고 트루루맨에서 스텐팅은 잘 됐고 디스탈에서도 특별한 다이섹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위에 루멘은 그래도 충분해 보이는데 언더 익스펜션이 좀 있었고 환자 프로시마 쪽에서도 이제 마로 포지션이 약간 있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인스텐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때는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NC를 더 하이 프레셔로 벌루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이제 플로우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다른 스텐트를 사용해서 좀 더 한 사이즈 큰 다른 스텐트를 이제 했을 때 또 효과를 봤던 걸 본 적이 있어서 일단 오클루전 사이트를 타겟으로 해서 다른 스텐트를 하나 더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전혀 호전은 되지 않았었고요. 아이브스를 다시 꺼내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 익스펜션들은 다 익스펜션이 충분히 됐고 프록시멀에 있던 마로 포지션도 다 오퍼레이션이 잘 돼서 이게 지금 스텐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도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서 좀 작은 벌룬으로 디스탈부터 벌리닝을 좀 해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플로우 호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새벽 5시, 6시쯤이었는데 시니어 교수님을 제가 깨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깨워서 아이브스랑 이제 좀 영상을 좀 봐달라 부탁을 드렸고 디스탈 엣지 쪽에 약간 마이너스 다이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셔서 좀 더 뒤쪽으로 빼서 스텐팅 하나 더 하는 걸로.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엔 저도 3시간 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되게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스텐트를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플로우는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페인에 조금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몰핀에 조금 그래도 페인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좀 경감된 상태고 바이탈 스테이블하긴 했었는데 워낙 이게 라지 베슬이고 프로시마 LAD 포지션이라고 이스케믹 에어리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주식 캐비지를 의뢰를 해서 캐비지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환자 이후에 디지즈 코스를 보면
이때도 뭐 CS 교수님이 또 강원도에 계셔서 또 올라오시는 시간이 좀 지체돼서 한 3시간 있다 캐비지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티카글렐러가 결과적으로 이제 세티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오피 블리딩이 계속 문제가 돼서 2병일과 3병일 때도 블리딩 컨트롤 위해서 환자가 리오피를 했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환자를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과 되게 힘든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좀 이 이후에는 회복이 잘 돼서 13병일째 안정화됐을 때 에코했을 때는 이젝션 30% 후반대 LAD, AK제나 소견이 있었지만 그래프트에는 페이턴트하게 환자는 퇴원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노리플로에 대해서 사실 NCR 주고 좋아지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래서 사실 노리플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조금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마음에 좀 찾아봤는데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비교적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글라이코펩타이드 안타고니스트를 이제 2A 하지만 레벨 C 정도로 이제 권고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에서는 사실 이펙트가 없었었고요. 이전에 ACC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 스테미 환자에서 failed primary PC 했을 때 이머전시 캐비지를 하지 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오카드의 이스케미아 열려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노리플로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서지컬 리바스컬레이션 not feasible 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보면서 내가 환자한테 내가 클래스 3를 지금 한 거구나, 좀 이런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럼 어떤 환자들이 이런 노리플로 내가 좀 경계를 해야 될까? 레전 랭스가 길고 이 환자처럼 라지 다이어미터를 가지고 있고 프록시마 LAD에 있는 라지 임팍 사이즈를 가진 환자들에서는 좀 더 주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뭐 치료적인 면에서는 인트라코로나 다이렉트 다른 것들을 좀 더 시도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헌에서는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로 디스탈을 타겟해서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리프렉토리 노리플로우 경우에 이제 에피네프린을 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호전됐다는 케이스 리포트가 좀 많아서 찾아보니까 뭐 되게 굉장히 작긴 하지만 그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도 이 에피네프린은 리프렉터 노리플로에 썼을 때 한 75%까지는 정상 티미스리 플로를 얻었다는 소견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환자를 보면 에피네프린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사실 근데 이런 환자 이렇게 빨리 또 만날지 몰랐는데 3개월 후에 또 비슷한 나이대 환자가 5시간 전부터 했던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심전도도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앞선 환자와 비슷하게 프리코돌리 쪽으로 S11 톨티 소견이 있었고, 펄머리 컨제스션이 약간 있는 정도였고, 사실 혈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드 LAD 쪽에 또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있었던 환자분이었고, 이때도 이제 와이어링을 먼저 하고 나서 티미스리 플로우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벌루는 먼저 2.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나서도 플로우가 이제 괜찮은 거는 확인을 했고, 일단 다이어고널 프로텍션할 목적으로 또 다이어고널에 이제 그 벌루닝을 해주는데 이후에 또 플로우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색인지 스럼버스인지 이때 좀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벌루닝을 이제 좀 시행을 했었고, 그런데도 이제 플로우가 개선되지 않았고요. 일단 스럼버스가 아닐까 해서 스럼버스 어스페이션 이때도 다시 시행을 했지만 크게 이제 어스페이션 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때는 스텐트를 그럼 이 이후 사실 앞선 케이스 이후에는 스텐트 굉장히 짧게 가져가려는 스트래티지를 많이 취했는데, 지금 봐도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진을 가지고 스텐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해도 이렇게 좀 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3.5에서 48mm로 사실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노리플로우가 이렇게 왔었고, 사실 이때는 이제 제가 미리 교수님들께 사실 의견을 되게 많이 구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제가 의견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단 니코란드랑 뭐 앱시시맛도 주고 아데노신도 줬는데 다른 바조다일레터로 줄까 했는데 이제 뭐 중복되는 약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았고, 이때 에피네프린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BP가 낮지 않고 140에서 150 정도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 트라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NC가 더 악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브스를 먼저 봤습니다. 아이브스 상에서도 이번도 마찬가지로 뭐 투르 루멘이었고, 뭐 디스타 엣지의 다이색도 보이지 않았고, 앞선 환자랑 다르게 뭐 익스펜션도 다 충분히 돼 있어서 이게 인스턴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시니어 교수님이 추천해준 대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한번 찍어보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찍어보니까 디스타 쪽으로 이제 플로우가 잘 안 가서 이게 결국엔 이게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앞쪽을 보면은 이제 다이아고널 원으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D1으로 이제 플로우가 가고 있는데, 스파이더에서 보면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D1 뒤쪽에서부터 이제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봤을 때도 뭔가 이쪽에 인스턴트에서 뭔가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제 무리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자는 마찬가지로
바이탈은 스테이블했고 페인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도 몰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는 상태여서 앞선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캐비질 안 하고 이제 그 클로즈 옵저베이션 하는 걸로 IV 헤파린과 NCR을 유지해서 환자를 올렸고요. 바로 이제 직후에 환자가 올라갔을 때 이니셜 이케전 비교하면 더 약간 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레스피레이터리 체인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하지만 다행히 이제 입영일째부터는 그래도 ST가 좀 QS 패턴으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환자 증상은 계속해서 있었고 중간에 디스니아도 심해서 이스케미 MR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도 좀 중간중간 계속 체크했었고요. 엔자임 패턴은 다행히 3병일째부터 상한치를 보이다가 꺾여서 그때 3병일째 엔지오를 에코를 시행했고 이제 LAD 테리토리 에이카이네시아 소견과 함께 이제 이젝션 한 30% 후반대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 퇴원 전 9병일 때 다시 엔지오그램을 시행했었고 이제 뭐 D2는 이제 잃었지만 페이턴트 안테그럴 플루이드를 확인하고 시술을 종료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이리스크 환자 노리플로 하이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프리벤션에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뭐 인플레이션 너무 강하게 한다던가 NC를 쓰는 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선 교수님 그 발표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다른 교수님도 이 아예 스텐팅 하기 전부터 최대한 스럼백토미를 많이 하라고 또 저한테 이제 권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방법도 이런 노리플로우를 만드는데 조금 프리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IC 바조달레이터나 글라이코펩타이드 이니비터를 먼저 쓰되 임프루먼트가 없다면 에피네프린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리바스큘라이션 스트래티지는 뭐 물론 환자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환자가 비교적 스테이블한 상황이라면 서지컬 리바스큘라이제이션보다는 클로즈 옵저베이션 하는 것도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다는 걸 좀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전에 그 나승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노리플로 왔을 때 계속 테스트하고 그러면은 개선되지 않아서 그 셀라인 플러싱 그 방법을 많이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첫 번째 환자에서는 처음에 벌룬하고 나서의 플로우가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네. 정진 선생님 펠로우를 어디서 했어요? 펠로우를 어디서 했어요? 빈센트 배우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제 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뭔가 그것도 아니고 혹시 새벽에 신이한테 잡문구한 게 저였나요? 그래서 교수님이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노리플로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해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에듀케이셔널 케이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 노리플로우는 no touch further, no further touch. 그런데 벌룬을 계속 열심히 했고 더 나쁜 것은 DS를 또 넣었어요. 그것도 3개나.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면 이게 노리플로우는 마이크로 엠볼라이기 때문에 디스타 마이크로 베슬의 문제지. 지금 뭔가 포스룸에 넣은 것처럼 착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노리플로우다 그러면 절대 no further touch. 그냥 끝내라. 그냥 끝내기에는 불안하니까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리커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NG, 니트로프로사이드, 베라파밀, 뭐 레오프로 다 쓰고 그래도 불안한데 뭔가 하트 레이트가 조금 낮고 혈압이 낮으면은 제가 늘 정가의 보도로 쓰는 게 인트라 코로나리 에피네프린이에요. 근데 이거 함부로 쓰면은 뭐 하트 레이트가 250, 혈압이 200 이상 갑자기 올라가거든. 그것도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1mm 앰뷸 원액을 10cc로 만들어요. 그래서 딱 표시해요. 그게 10배 달루션이거든. 거기서 또 1cc 떼가지고 9cc 넣어 10cc를 만들어요. 그게 100배 달루션이에요. 요거를 인트라 코로나 2, 3cc 쭉쭉 주면 그때 쫙 올라가요. 또 기다려본다. 한 2, 3분 있으면 또 떨어져. 또 석 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면은 거의 리커버 돼가지고 안심하고 그냥 CCU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파린 좀 쓰면서 한 2, 3일 있다가 언더 익스펜션을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진 선생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나쁜 짓만 한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진 않았는데 선생님 영상 보다 보니까 스테미 환자인데 그 스텐 발론, 롱 스텐 발론 해가지고 그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살짝 끄집어내서 한 번 더 붙이시죠?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선생님 제일 안 좋은 버릇 네, 같아요. MI 특히나 스테미 스롬보틱 버든 많은 환자들 벌룬 터치가 올 때마다 특히나 하이프레셔 벌룬 저는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옵티미제이션 시키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마음 아프면 스테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그때 알고스 보시고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뭐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일부는 와전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리면 이 젊은 시술자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 정확히 해야 돼요. 뭐든지 디스탈 플로가 안 가는 게 다이섹션이 될 수도 있고 스파즘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엠볼이 있고 막 여러 원인이 있으니까 마이크로 카세타를 끝까지 딜리버리해서 아까처럼 쏘지 말고 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인터널 밀류를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나이트로 주고 뭐 니코란딜 주고 뭐 하고 해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GPT-3 쓰고 기다릴지 아니면 엣지 다이색이 심해서 플로 리미팅이 오는 컨디션인지 컴바인인지 이거를 감별을 먼저 해야죠. 뭐든지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안개 속에 뿌옇게 뜬구는 잡기로 뭔가를 계속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안 건드렸을 거예요. 안 건드리고 뒤에서 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메디컬 테라피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 바이탈 스테이블하면 뭐 수술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김 교수님 연구 했더니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옛날에 뭐 나이트로프로사이드 조금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캐비지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마이크로바스큘라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바이탈이 흔들리면 에크모를 넣고 기다리면 플로는 생기거든.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 환자도 그 다음 한 며칠 뒤에는 생기는데 이제 바이빌리티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손해가 막심하다지만 캐비지를 해도 마찬가지로 바이빌리티 다 떨어져 있는데 붙이거나 아무 소용이 없고 어차피 이 플로는 시간 지나면 다 플로는 회복돼요. 그래서 뭐 캐비지보다는 바이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이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리고 하면 에크모를 넣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야지 캐비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레셔널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2년 전쯤에 제가 코엑트에서 노리플로우 세션에 발표를 했던 이재환 선생님이 듀얼루멘 카테터, 뭐 석션 카테터 나와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인트라코로니를 니코란딜을 주면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VF를 맞았거든요. 인트라코로너리에다가 니코란딜을 줬더니 VF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올해 본인도 맞으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셨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하시고. 갈 데가 없는데 지금 마이크로가 다 막히는데 거기다 마이크로 카테터 넣어가지고 세게 쏘니까 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니코란딜이 스타슘 채널 열면서 아마. 그게 뭐 쏜다고 바로 열리시는 게 아니지. 전 아까 제가 최근에 아까 나소영 교수님 하신 말씀을 그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 것 같은데 나소영 교수님 하신 그 마이크로세탈 사실 저도 충분히 넣어서 그래도 조영제를 원액을 안 쓰고 살짝 희석해서 살짝 빼면서 보면서 빼면 그게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풀백 한 것만 보여가지고 원래 깊이 넣어서 체크하기. 죄송합니다. 니코란딜 그 프로토콜이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200 마이크로씩 3번까지는 해머다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크로 카테터 주는 것보다는 그냥 가이딩으로 세게 쏘고 셀라인 플러싱을 저희는 막 110cc 한 2번 하거든요. 110cc 한 10번 주고 또 니코란딜 주고 또 주고 필요하면 혈압 낮으면 뭐 이노토 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최종 안 되면 김효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에피네프린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약물로 다 이게 저 GPT 리스볼건 당연히 그냥 쓰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탈출하니까 니코란딜의 프로토콜이나 용량이나 도수나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 겪은 적이 없고요. 수도 없이 많이 마이크로 카테터에다 디스탈에다가 주는 거. 네, 아니 디스탈 안 줘요. 그냥 가이딩으로만 주고 당연히 가이딩으로 주는 거. 가이딩으로만 그러니까 줘요. 이재환 선생님이 디스탈 마이크로 카테터 디스탈 타겟에다가 직접 주고 괜찮다. 왜냐하면 여러 브랜치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많이 리커멘드 해봤는데 아무튼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거고. 에피네프린 주는 거는 그 1cc를 뽑아가 100cc 믹스해가지고 다시 1cc를 뽑아가지고 주면 100분의 1cc 100분의 1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했듯이 그런 정도 좁으면 이게 혈압이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오르고 레이트 좀 오르다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걸 보고 2배로 주든지 이렇게 좀. 에피네프린 줬을 때 호전되는 기전이 그 저희가 보통 코로나리 엔지오 하다가 다이가 에어가 들어가잖아요. 에어가 들어가 갑자기 플로우가 나빠지면은
에피네프린 인트라코로나를 주면 막 엄청 비팅하면서 이렇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노리플로도 똑같은 있지 않을까. 그 김효수님 말씀은 그 도주 주면은 그나마 안 되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로타블레이터는 예. 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트랜지언트하게 슬로 플로우가 오잖아요, 그죠? 그때 특효약입니다. 100대 1 다일루션된 IC를 2-3cc 똑똑 주면 인트라코로나리로.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확실히 내셔널화가 있는 치료인 걸로 생각해요. 에피네프린이 노레피네프린 정반대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바소다일레이터예요. 바소다일레이터면 로컬 바소다일레이션 시켜요. 물론 플레이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긴 하지만 로컬 바소다일레이션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주면 혈압 안 올라가요. 하트 레이트만 올라가고 컨트랙틸티만 올라가는데 로컬로 주게 되면 그 마이크로 베슬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는 이제 노리플로는 절대 안 올 것 같습니다.